변호사님, 네, 세기의 결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과 또 재산분할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을 했을 때 결혼 기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네. 이 진짜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혼을 했더라도 결혼했다는 기록 자체는 지울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40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네. 이혼을 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의 결혼 기록도 지울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2024년 5월 24일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네. 이혼을 해도 결혼했던 기록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무려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결혼 기록을 지운다는 표현이 혼인 무효 소송이 인정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혼인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혼인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소송이에요. 네. 이렇게 이혼이라는 거는 결혼은 인정되지만 사후적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예요. 보통 이혼을 하면 어차피 관계가 이렇게 끝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혼인무효 소송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판례가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아, 이게 혼인을 하든 이혼을 하든 혼인 무효를 하든 혼인 취소를 하든 간에 관계가 끝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늦게 끝나냐 소급적으로 끝내버리냐가 차이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이혼을 하고 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네. 어차피 이혼했는데 왜 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냐라고 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각하를 해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40년 만에 바뀐 거예요. 방금 확인의 이익이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일반 소송하고 다르게 확인 소송이라는 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소송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어. 확인 소송의 특성이었는데 네.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애초에 각하가 되기 때문에 본안 판단의 테이블로 애초에 못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도 하나의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혼인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받아볼 기회조차 없었는데요. 특히 이혼을 한 다음에 혼인무효 소송을 하면 네. 너 어차피 이혼했는데 왜 또 혼인무효 소송을 하냐라고 하면서 네. 법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40년 동안 봐왔던 거죠. 근데 40년 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왜 40년 동안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있다고. 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은 헤어지지만 결혼하고 이혼하기 전까지 발생했던 법률 관계, 그 제3자와 얽혀 있을 때 그것까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 후에 이혼 전까지 발생했던 그 법률 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소급적으로 없애고 싶으면 이혼 후에도 별도의 혼인 무효 소송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뭐 이렇게 구두로 들으니까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혼과 혼인 무효의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많은 법률 관계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민법 가족편에 보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연대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로 일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혼만 되면 결혼하고 이혼 전 사이에 누군가한테 빚을 졌어요. 네. 가사 활동으로. 그러면 연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혼이 됐다고 해서 혼인 무효가 되지 않으면 연대 책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대 책임까지 소급적으로 없애고 싶으면 네. 혼인 무효 소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와 얽혀있는 제3자의 법률 관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이럴 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소급적으로 무효를 시키려면 혼인 무효 소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후에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면 거의 뭐 대부분 항상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승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모두의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공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항상 승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물론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는 혼인 무효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그 결혼을 할 때 네. 원래 결혼이란 건 둘이서 사랑을 해서 결혼하겠다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혼인 신고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 목적이 뭔지는 몰라요. 뭐 세금적인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빚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할 의사는 없이 혼인 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혼인 의사의 실체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엄밀히 따지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늬만 혼인한 경우에 혼인 무효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이혼을 했더라도 네. 혼인 무효
증거가 애초에 확인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따져보기 전에 그냥 박하돼 버린 거예요. 근데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제는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무효 소송이 본안 판단의 테이블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 무늬만 결혼한 경우, 위장 이런 결혼 경우에는 같은 거. 그렇죠. 이럴 때는 혼인무효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거는 혼인무효 소송이 항상 승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을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